네, 맛집을 찾거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거나 이런 일상의 다양한 순간에서 우리는 검색창을 활용합니다. 이 네이버를 통한 검색 수가 하루에 3억 회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이 검색 시스템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먼저 네이버의 인공지능 검색이죠. 에어서치의 총괄 개발자를 임동진 기자가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검색 서비스, 네이버의 통합 검색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네이버의 AI 기반 검색 에어서치를 총괄하는 최재호 책임 리더를 신석 1784에서 만났습니다. 최재호 책임 리더는 2003년부터 네이버의 검색 서비스 개발에 참여해온 베테랑 개발자입니다. 그가 말하는 기존 검색과 에어서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검색 결과를 사용자의 특성과 과거 검색 이력 등을 기반으로 세분화해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 질의의 세부적인 되게 다양한 니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검색 결과로부터 저희가 추출을 해서 그것들을 스마트 블록이라는 단위로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사용자들의 뭐 취향이라든가 뭐 구매 이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위치 같은 이런 부가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적재적소에 그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고 뭐 전체적 사용자는 아니지만 뭐 어떤 질의에 대해서 뭐 80% 이상 지금 개인화가 동작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 캠핑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캠핑 초보, 준비물 리스트, 오토 캠핑 등 각 사용자에게 적합한 블록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네이버는 에어서치의 어드바이저, 즉 조언가 역할까지 더해 또 한 번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결국 검색이라는 것이 사용자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탐색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줄여주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혈압을 낮추는 법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단순히 그 혈압을 낮추는 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실제 제 혈압을 낮추고 싶어서 검색을 하셨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실제 액션까지 이제 검색이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 유니버설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그 사용자한테 당신에게는 이런 혈압을 낮추는 게 필요해요라고 어드바이저, 정말 말 그대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기능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검색 고수가 도와주는 것처럼 더 빠르면서도 정확한 검색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점점 더 발전하는 검색을 통해 최 책임 리더는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길 기대합니다. 내가 일일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 정보들이 내가 쉽게 얻을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더 많은 그런 미처 예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져야 되잖아요. 저희가 자율주행 돼가지고 운전을 안 하면 그 시간에 딴 걸 할 수 있듯이 저희가 또 검색이 점점 편해지면은 그 시간에 저희가 딴 걸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예전에 몰랐던 그런 어떤 지식이나 정보들을 싹 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색 서비스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IT 바이오부 임동진, 정호진 기자와 조금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임 기자, 일단 에어서치 총괄 담당자를 직접 만나고 오셨는데 이게 네이버 검색이 그러니까 소비자, 개개인의 조금 더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그 통합 검색을 하면은 뭐 지식인, 이미지, 또 뭐 뉴스, 동영상, 쇼핑 등 콘텐츠 유형으로 각 분류한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거 맞나 아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 그런 그쵸. 과정이 필요했는데 예. 이제는 검색하는 사용자의 취향 또 검색 이력이나 쇼핑 이력에 따라서 검색 결과를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모아서 분류해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 여행이란 단어를 검색하는 것도 뭐 혼자 가는 여행인지 아니면 뭐 가족과 아이와 함께 가는 여행인지에 따라 그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마스크라는 단어를 정호진 기자와 각각 검색해 봤는데요. 예. 저기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제가 검색한 건데 저는 세부리형 마스크를 보통 선호해요. 그래서 주로 온라인으로 그런 브랜드 제품을 많이 사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는 저 세부리형 마스크라는 게 따로 뜨는데 이 정호진 기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뜨지 않는 거죠. 같은 같은 검색어를 단어를 입력했지만 검색했는데도 다른 겁니다. 그 저의 이력, 검색 이력 등을 참고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검색 결과가 각각의 개인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지난해 말 이 같은 AI 검색이 기반이 되는 이 각 주제별로 모아놓은 스마트 블록이 전체 검색의 10% 적용됐다면 올해 말까지 그 비중을 30%로 늘리는 게 네이버의 목표입니다. 예. 결국 우리가 A라는 목적지를 갈 때 기존의 통합 검색이 10분이 걸렸다면
이 에어서치는 5분으로 그 시간을 줄여주고 또 더 발전하게 되면은 그 시간을 1분까지 줄이는 게 네이버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키워드 검색을 좀 대표적인 예로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요즘에는 검색할 때 키워드 말고 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잖아요. 네, 일단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렌즈로 또 촬영해서 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네이버 앱으로 이미지나 제품을 촬영하면 관련 검색 결과가 뜨는데 네. 최근에는 이미지에 더해서 검색어를 추가로 넣어서 하는 방식까지 나왔습니다. 사진 촬영 후에 텍스트를 입력해서 더욱 구체화된 정보를 찾는 겁니다. 예. 뭐 로우타 신발 이미지를 검색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색상이나 소재 등 추가 단어를 더해서 찾고자 하는 제품을 검색하는 방식인데요. 사실 지금 이 촬영 각도나 또 뭐 빛에 따라서 정확하지 않은 결과를 나올 때가 참 많은데요. 아직까지는 부정확한 측면이 많은데 스마트 렌즈도 이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용자들이 촬영을 하고 검색 결과를 찾아볼수록 더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네이버 측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스마트 렌즈 검색이 앞서 보셨던 이 어드바이저 기능과 결합되면은 집 거실 사진을 찍은 다음에 우리가 소파를 추천해줘라고를 하면은 그 맞는 그 방에 맞는 거실에 맞는 소파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결과를. 그게 이제 나중에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네네네.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 신기한 게 인터랙티브 검색이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바일로 티라노사우루스를 검색을 하면은 네. 3D 모델을 보면서 직접 대화를 하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말도 하고요. 네. 뭐 움직이기도 하고 이 크기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이 공룡 외에도 운동까지 주제를 연내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뭐 비슷한 사업 구조로는 또 구글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구글은 뭐 어떻게 이런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까? 네, 이 구글의 경우도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이 단어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 이미지로 검색하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공개했는데요. 네.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 사진을 보다가 꽃무늬 양말이 없을까, 비슷한 꽃무늬 양말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이 렌즈 모양 클릭하고 이런 무늬의 양말이라고 검색하면 이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 뭐 또 이제 자전거를 타다가 특정 부품이 고장 났는데 부품의 이름을 모를 때가 있는데 이럴 때에도 사진만 찍으면 검색이 되고 여기에 고치는 방법이라고만 검색해도 다양한 수리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와 구글 또 이렇게 현황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구글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제대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단순한 검색을 할 때는 저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많이 쓰긴 하지만 아까 뭐 스마트 렌즈라든지 이런 이미지 검색이나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찾을 때는 구글로 가거든요. 네네.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하지만 성향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용자가 느끼는 가장 큰 차이는 무엇보다 광고의 우선순위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글이랑 네이버의 이 테슬라 주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 먼저 네이버의 검색 결과를 보면 뭐 미국 주식 담보 대출 아니면은 뭐 증권사 광고 등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근데 반면에 구글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구글은 테슬라 주식이라고 치면은 바로 테슬라 주식이 나옵니다. 자료를 보시면 지금 네이버는 쭉 내려야 이제 테슬라 주가가 나오는데 예. 구글 같은 경우는 저 테슬라 주가 치면은 바로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테슬라 주가를 찾아보려고 검색을 했는데 이 네이버 검색 결과보다는 구글의 검색 결과가 훨씬 직관성이 뛰어난 맞습니다.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두 기업의 차이는 규모입니다. 구글은 아무래도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이 두 업체 간에 축적된 데이터의 차이도 상당한데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걸 컴퓨팅 파워의 차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 쉽게 설명드리면은 뭐 같은 요리를 만드는데 네이버는 뭐 굉장히 적은 재료로 요리를 하는 거고 구글은 많은 재료로 요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의 퀄리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구글의 아성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네이버가 갈 길은 아직 좀 멀어 보인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 가운데에서도 네이버는 또 임동진 기자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제한된 자원 안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뭐 강남역 맛집이라는 검색어를 예로 들어보면 구글은 이렇게 뭐 지도랑 뭐 식당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심플하네요. 네. 또 네이버는 강남역 맛집 쳐보면은 비슷한 정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이용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줍니다. 뭐 TV 맛집 아니면 뭐 그쵸, 맛집 맞아요. 방문 후기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두 기업 모두 각각의 좀 장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규모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차이는 뭐 당연히 엄청 나겠지만 어느 정도 차일까요? 네, 구글의 지난 1분기 매출을 한번 살펴보면요. 구글의 지난 1분기 매출은 약 672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84조 원인데요. 네.
네, 구글의 반면 그리고 이 가운데서 검색 분야 매출도 약 50조 원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네이버 매출을 보면은 약 1조 8,742억 원으로 구글에 비해서 46배 적었고요. 검색 분야의 매출은 이것보다 더 큰 차이가 났습니다. 약 60배 가량 차이가 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가 구글처럼 글로벌 이용자들을 끌어오지 못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그래도 워낙 구글의 아성이 두텁다 보니까 글로벌 이용자들 끌어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구글처럼 그러면 글로벌 검색을 강화하겠다, 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네,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난 구글 플랫폼, 구글처럼 글로벌 플랫폼으로 이 대항마로 난 도약할 거야.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차근차근 성장의 계단을 밟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을 넘어서 일본 검색 시장 공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SNS 라인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놨는데 이를 활용하는 겁니다. 현재 네이버는 라인에서 검색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네이버는 현재 한국어 외에 다양한 언어에서 검색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글로벌 검색 개발자들을 스카우트하는 등 이 글로벌 역량 확대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글로벌로 검색 서비스를 확대했을 때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잘 들었습니다. IT 바이오부 임동진, 정우진 기자였습니다.